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2025년도 장 마감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2016년도에는 큰 폭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가 0.63% 하락했고 나스닥 0.76%, S&P 500이 0.74%, 러셀이 0.75% 하락했다. 2시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좀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일단은 차익 실현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2025년도 마감일을 앞두고 물량을 털고 다시금 2016년도에 또 리밸런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털어냈던 것이 2시 이후부터였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상승한 종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나이키 요 종목 하나만 일단 4.51% 정도 상승했고 나머지는 뭐 상승한 종목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의 보합 아니면 일단 하락으로 장을 마감했다. 그다음 물량을 터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라갔던 물량을 좀 터는 수준이었다. 자, 엔비디아도 조금 올라갔다가 장 마감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주가가 하락으로 끝이 났다. 전반적으로 일단 물량을 다 털어냈던 것이 오늘 하루장이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보시게 되면 거의 다가 하락을 많이 했는데 좀 많이 했던 것들이 리얼 이스테이트, 그다음 머티리얼스, 인더스트리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물량이 많이 털어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또 뭐 파이낸셜이라든지 테크놀로지 역시도 좀 많이 하락이 됐다 해서 전반적으로 다 하락이 됐는데 가장 중요해서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심으로 좀 물량을 많이 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자재 중심으로 물량이 많이 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장에서 장이 마감된 것은 한 6.8% 하락했던 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도주였던 은이 장을 마감하면서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하면서 나감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차익이 실현되는 그런 장세가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와 더해서 10년물 금리는 좀 많이 올라갔죠. 0.9% 올라간 4.163%까지 올라갔다. 자, 만약에 시장이 4.3이라든지 4.5까지 올라가면은 그때는 시장을 조금은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4.3 있죠. 여기까지 올라간다든지 그 이상으로 올라갈 때 4.5를 간다든지, 자, 그렇게 할 때는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금리가. 그래서 금리를 지금은 조금은 관찰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금리가 요 밑에서 놀면 괜찮은데 4.3을 올라간다든지 4.5를 돌파한다든지 그럴 때는 조금은 조심해야 될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좀 왔다 갔다 울퉁불퉁한 장이 있는데 좀 심하게 울퉁불퉁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금리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와 더불어서 시장 자체가 조금은 무너지는 모양이 있다. 금리가 좀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안 좋게 받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장이 꺾였다기보다는 조금은 시간은 걸리지 않겠는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박스권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S&P 500이 한 6,700에서 6,900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박스권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면 장이 여기서부터 꺾인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업이 이익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요 사람은 강세장이 2년 안에 끝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이비드 스나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 좀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일단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CFA고 현재로서는 전 유원의 지금 어드바이저의 대표이사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전에는 오펜하이머라든지 모건 스탠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을 갖다 잘 예측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1986년부터 시작해서 브로커로 업계에 발을 들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장 바닥 부근에서 조정 직전에 좀 적중하는 경우가 많았다가 지금이 좀 조정 직전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007년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그런 시장 상위에서도 약세장을 예상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2009년 4월에 그의 3월에 저점의 논쟁이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새로운 순환적인 강세장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약세장을 이야기했다가 주가가 하락하면서 다시금 반등되는 것, 그런 것까지 다 맞췄던 사람이다. 여러 가지 정확한 예측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 9월에는 스나이드는 약세장 반등이 끝났다. 자, 그렇게 말했고, 지수가 일단 9월 말이라든지 10월 초에 8월 8일 저점을 다시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예측을 했던 사람이죠. 열스파고 이런 것들 포함한 개별 주식도 투자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이 사람의 투자 전략에서는 경제적, 역사적, 그리고 기술적 요인부터 시작해서 가치평가, 투자 심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봐야 어디가 바닥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하나만 가지고는 알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나이더 같은 현재 강세장과 2016년도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어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년 안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에 나타난 상승세가 주요한 인공지능 관련한 주식에서 벗어나서 확산될 경우에는 시장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의 확산을 말하는 사람들은 신중해야 된다. 이 사람은 일단 지금 이제 인공지능으로 와서 다른 주식으로 퍼져나가는 확산이 있을 때, 자, 그때가 마지막 불꽃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그런 현상들은 여러 가지 시장 전체에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올해는 지금 이제 17% 이상 상승했지만 대부분이 상승폭이 엔비디아와 같은 AI 관련된 기업에 집중돼 있고 메타 플랫폼 이런 것들에 집중돼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장기적인 상승장에는 투자자들이 월경을 사로잡는 혁신적인 기술이 있었다. 1800년도에는 아무래도 철도, 1920년대엔 자동차, 1960년대에는 항공우주, 1990년에서 2000년대 초에는 닷컴 버블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은 후에 다른 주식으로 퍼져나갈 때가 고점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나이드가 AI가 엄청난 기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자기도 믿고 있다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후에 처음 5년 안에 거품이 형성되고 터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안이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고, 자, 문제가 발생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의 여부, 그리고 중국 기업들의 언어 모델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학습시키고 있다는 징후들,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불확실하다. 그래서 그런 일들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은 모든 게 망쳐진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때죠. 지금 이제 누차 말씀드렸던 2022년도 10월 달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2023년도 뭐 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2023년도 요때가 1년차. 1년차에서 많이 올라갔죠. 24%. 그 다음 2년차. 여기 1년차고 2024년도가 2년차입니다. 2년차가 되겠죠. 그때도 많이 올라갔고, 요때는 일단 아무래도 트럼프 때문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3년차. 그 다음에 4년차가 요번에 2016년도가 4년차가 됩니다. 5년차가 2027년도가 5년차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까지 많이 계속해서 AI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요번 4년차 때는 아무래도 올라가는 폭이 조금은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퍼지면서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는 5년차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2027년도가 되니까. 요때 만약에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다른 것보다는 계속 이익의 매출 이런 것들이 잡혔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자, 그렇지 않을 때 아무래도 버블이 한 번은 터질 수가 있다. 버블이라기보다는 조정이 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2027년도는 조금은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요번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울퉁불퉁하면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때를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계속해서 이익의 증가가 일어나는지를 체킹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약간의 버블이 있다는 것을 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스타트업들 있죠. 자,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갖다 펀드레이징을 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2025년도를 보게 되면 한 150빌리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달러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만큼 역사적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2021년도만 하더라도 100도 안 됐는데 이제 이 정도로 들어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단 투기 세력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엑시스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일단은 돈을 받았으면 일단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수익을 정말로 창출할지 스타트업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조금 관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측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일단 지금 이제 S&P 500 있죠. 요거 자체에 이제 시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이제 85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도까지인데, 자, 아무래도 85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까지는 한 20% 정도로서 시총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없었죠. 한 20%에 머물러 있는데 단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시총이 많이 뛰었다는 겁니다. 자, 이 안에는 어느 정도 지금 버블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버블이 어떤 버블이 아니라 지금 이제 돈의 힘에 의해서 왔다는 거겠죠. 유동성 장세가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돈들이 이쪽으로 모이면서 시총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85년도 보면은 IBM, 엑슨모빌, 그 다음에 GE, 그 다음에 GM 같은 것, AT&T 이런 회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시총에서 미약하게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가지고 이제 IT로서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10년 동안은 유동성 장세로서 시총이 많이 늘어났다. 돈이 갈 곳이 없으니까 기업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돈의 힘으로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시장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퀀터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S&P 500 지수가 매우 드문 고수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역사가 말해주는 바는 어떻게 될지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10년도에 상승장이 될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3년 연속 두 자리 숫자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 그렇게 했을 때 내년에도 역시나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해 동안에 2015년 동안에 아무래도 변동성은 예상했지만 연말까지 한 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죠. 자, 그렇다면 24%, 23%, 17%다. 자, 그렇다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지수가 연간 15% 이상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을 때 다음 해의 수익률은 평균 한 8%였다. 조금은 상승되는데 상승의 여력은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최대의 하락폭은 한 14% 정도 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강력한 상승조차도 아무래도 일단 이런 이제 선형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 준다. 자, 물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보는 관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가 올라가서 자, 3년 연속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있겠죠. 조정 다음에 또 갈 수 있는데 이 조정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뭐 20% 밑으로 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뭐 많으면 15% 아니면 10% 정도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이유는 트럼프가 일단 완전히 망가지게 되면은 자기 일단 모든 것들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계속해서 받치는 전략들을 가져가고 있다.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3년 연속으로 15% 이상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1928년 이후에 두 번밖에 없었던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닷컴 버블 때 99년, 95년부터 시작해서 99년까지 그 다음에 19년부터 시작해서 21년까지 그때가 15%를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년에서 21년 차이는 아무래도 4년 차에서 약세장으로 진입하면서 2022년도에는 19% 이상이 하락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특별히 2025년도가 회복력이 있는 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족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자, 그 이유 자체를 본다면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것들, 그 다음 기업들의 지속적인 두 자리 숫자의 수익 성장, 그 다음에 트럼프의 관세부가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의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소비자 심리가 아무래도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번에도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아무래도 이번에 상반기 때는 변동성을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기회도 창출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것들 역사적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 경제가 견조하다는 것들 때문에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봐서 S&P 500 지수가 10에서 20% 사이로 상승했던 지난 23년 동안에는 다음에 S&P 500 지수가 평균 상승률은 11.8%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상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70%의 확률로 긍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도 S&P 500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단 뭐 퀀트적인 이야기고 계속해서 기업이 이익이 두 자리 숫자로 증가한다는 말은 아무래도 주가는 좀 더 달릴 수 있다. 경제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면은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는 것이 정당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를 봤을 때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25년도까지 있죠. 그때 1월 달에 리턴이 얼마만큼 됐냐 했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 3개년은 마이너스, 3개년은 플러스, 3개년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뭐 똑같이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별히 장이 좋았던 때 있죠.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 5년도는 좋았으니까 이럴 때는 플러스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지금 이제 이렇게 반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장이 일단 안 좋을 때는 좀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었고, 장이 좋을 때는 조금은 1월달 효과로서 좀 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2026년으로 향하는 시장의 거품은 인공지능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바로 이 금속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품은 지금의 은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승세는 과매수 상태다. 그래서 거품의 형성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인 77.92달러를 마감해서 4년 만에 최저치에서 큰 반등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40% 이상 상승했고 1979년 이후에 최고의 연간 상승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올라왔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은이 아무래도 버블이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모든 지표에서 은은 과매수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지난 12일에 급격한 상승세로 추세를 한지 모멘텀 지표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수준까지 치솟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금속 가격이 20% 조정 없이 833일을 보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45년 만에 기록에 근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프로쉐어즈 울트라 실버 ETF로의 3주간의 자금이 급증했는데 이는 투기 심리,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은 가격의 열말 랠리가 아직까지 과도한 낙관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조금 더 뭐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수익률과 지속 기간으로 볼 때 노후화되는 아무래도 이거는 은 강세장이다. 자, 하지만은 현재 포지셔닝 투자 심리가 아닌 이전의 최고치보다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소폭 조정이 추가 상승의 길을 또 열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일단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 중에서 투자 대상 종목들이 아무래도 2025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내년에 또 주목해야 될 종목들이 어느 것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소득 흐름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식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일단은 산업지수 평균을 구성하는 10개 종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배당 수익이 높은 그런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은 주가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뭐, 엑스모빌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노부모들이 있죠. 미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엑스모빌 이런 주식들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배당으로 또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별히 거기다가 우량주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현금 배당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자산을 소유하는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보통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자, 그런데 2025년도에 돌아서는 상당히 좋은 모양을 보이면서 17%나 상승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26년도에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또 눌림목이 있을 수도 있겠고 중간 선거 전략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눌릴 때 그럴 때는 배당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이제 세 가지 헬스케어 주식이 있는데 저기서 첫 번째가 암젠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머크가 있고 세 번째가 존슨앤존슨이 있다. 여기다 하나 더 한다면은 일라이릴리 있죠. 그런 것도 한번 체킹해 보시고 이런 것들도 좋으니까. 자, 그 다음 또 버라이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버라이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배당금을 노리는 투자자라면은 버라이즌이 항상 최우선순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이유는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린 회사죠.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거기다가 과포화되어 있으니까 버라이즌이라든지 티모바일 이런 것들 안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AT&T.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도 느리겠죠. 그래서 P/E 레이쇼 이런 것들은 8.5%에 달하고 있고 배당 수익률이 거의 7% 이른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거는 좋겠다. 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거 외에도 지금 이제 IBM, 시스코, 맥도날드 이런 것들 자 거기다가 나이키, 유나이티드 헬스, 그다음 홈디포 이런 것들이 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일단 좀 봐야 될 종목들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 나이키 있죠. 나이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이거는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회사니까 그다음 유나이티드 헬스, 그다음 일리아릴리 이런 것들을 한번 체킹하셔서 이런 회사들은 좋게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갈 만하다. 요거는 소비주니까 자 아무래도 상반기 정도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나이키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이키 CEO가 지금 팀쿡 CEO에 의해서 주가가 바닥을 쳤다고 확신하면서 자신의 돈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통 보면은 지금 이제 CEO 이런 사람들 있죠. 자기 돈 걸 때 자사주 매입할 때 자, 그럴 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매도하는 거하고 매수하는 거 좀 다른데 매도가 훨씬 더 일단은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도는 자기들 일단 주가가 고점이라고 매도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매도할 때가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도는 잘 안 맞는데 매수는 잘 맞을 때가 많이 있다. 그렇게 먼저 아시고 그래서 지금 엘리에 힐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멤버이자 애플의 CEO 팀 쿡이 비슷한 방식으로 나이키 주식을 매입한 지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공개 시장에서 100만 달러를 들여서 나이키 주식을 매입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 힐이 100만 달러의 보통주 16,388주를 매입하면서 내부자 신뢰를 드러냈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애플이 있죠. 나이키 이사의 멤버이기도 한 애플의 CEO 팀 쿡 자체도 마찬가지로 한 300만 달러 정도를 샀다는 겁니다. 나이키 이사의 멤버죠. 잘 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고 나이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살 때는 뭔가에 있다는 거겠죠. 내부자 매수할 때는. 그래서 내부자 매수하는 회사들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나이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경영의 정상화 계획에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원래는 일단 자기 매장 안에서만 일단은 신발이라든지 의류를 팔게 돼 있었죠. 그렇게 일단 조정을 해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다 갖다 뿌린다는 겁니다. 도매상에다가 풀라크 이런 데다가 다 자기들의 지금 신발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뿌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지난해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 몸담았던 힐을 갖다가 은퇴해서 복귀시켜서 CEO로 임명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자기 돈 주고 샀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일단은 공개 매수 자체가 향후 전망이 밝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약간의 계획의 완료까지는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분기 보기수 또한 이런 낙관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SEC에다가 우리가 제출을 하죠. 양식포 폼을 갖다가 제출하는데, 힐이 12월 29일에 100만 달러를 들여서 보통주 16,388주를 갖다 샀다 이렇게 매입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61달러에 매입을 했다. 근데 구매를 갖다 P로 분류를 했다는 겁니다. P는 펄처스 약자인데 자기 돈 주고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P 자체가. 보통 그래서 공개시장 또는 사적 구매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의 돈을 들여서 주식을 매입했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도 자기가 그렇게 매입한 적이 있는데, 2006년도에 보면은 SEC 자료에 따르면 모두 옵션이라든지 이런 옵션 행사를 포함했기 때문에 P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자기 돈을 주고 직접 해서 샀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성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요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그 실적 보고서에 탱큐를 갖다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일단 실적이라든지 재고 현황을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재고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상품을 매입 매출하는 회사들은 재고가 중요한 겁니다. 재고가 너무 많으면은 물건이 안 팔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북미 지역에 있어서 지금 건전한 재고 수준 이런 것들이 회사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재고가 많이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단 회사가 물량이 조금씩은 팔리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익 기반이 좀 마련됐다. 그래서 반등은 필연적일 것이다. 자, 그렇게 믿고 있지만 언제 일어날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키 EPS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가 지금 1.56 정도 되고 있죠. 근데 마이너스입니다. 성장률 자체가. 성장률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017년도 보면 2.35죠. 그럼 50%나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성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턴어라운드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주가의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와 더불어서 매출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역시도 0.82%밖에 안 되던 것이 4.29%로서 매출도 뛰어나죠. 자, 그렇다면 매출과 이익이 가치금 일단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 그럼 주가는 반등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CEO가 일단 매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다음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볼다면 2.35 정도 되고 있죠. 2027년도가 지금 2016년도가 다 됐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몇 배수 해주면 아무래도 적정 주가가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지.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한 39배수 정도 받고 있는데 조금 고평가돼 있죠. 섹터 평균보다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5년치가 한 34배수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 35배수 정도 보면 되겠죠. 그럼 35배수를 가지고 적정 주가를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2점 지금 이제 35 정도 되고 있죠. 2.35에다가 35배수를 해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적정 주가는 82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82불이니까 아무래도 직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80불 정도로 봤을 때. 자, 그렇게 했을 때 상승 여력이 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부터 시작해서 한 25%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길게 보시면 이렇게 일단 쌍바닥을 치면서 주가가 반등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고 이런 종목들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셨다가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지를 관찰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이 마지막으로 해서 워렌 버핏이 일단 버크셔 해스웨를 떠납니다. 그래서 일단 60년 동안에 일을 하면서 이제 끝을 냈는데, 자, 그분이 떠나면서 남겨줬던 그런 것들의 지금 유산 중에 하나가 알파벳이다, 구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올해에서 AI 분야에서 가장 큰 성공을 기둔 기업인데,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2010년도에도 훌륭한 성과가 낼 수 있을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2010년도에도 계속해서 성장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매수 의견을 주면서 목표 주가를 340달러에서 385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22%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CEO 교체를 통해서 알파벳이 2025년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준비를 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 여력은 더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승세가 쉽게 얻어진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연초 대비 한 23% 정도 하락했다가 최저점에서 117%가 반등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플랫폼이 개선이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을 견인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16년도도 역시나 검색이라든지 기타 성장 동력이 주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끌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2025년도 4분기에 검색 매출을 갖다 더욱더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되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래서 검색이 늘어나느냐 했을 때 늘어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클라우드, 웨이모, 그 다음 TPU 이런 모든 것들이 2016년도, 2017년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중장기적인 촉매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검색 분야에서는 AI 이렇게 계열화든지 AI 모드, 그 다음 제미나이 기능이 검색의 참여도를 높여서 검색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구글이 키워드가 아닌 의도에 따라서 광고주를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 입찰 탐색 기능 이런 것들이 검색어와 광고와 연결되는 그런 비율을 높여서 구글의 광고 부활을 늘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AI고 같이 돌아가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2명 정도가 일단 바이든급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목표 주가 가장 많이 주는 것은 한 400불대까지도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평균은 일단 316불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주가가 빠진다면 조금씩 담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포트에는 꼭 넣어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오픈AI하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알파벳 있죠. 구글 한번 비교해 봐야 되는데 특별히 스탁 베이스 컴pen세이션 있죠. 얼마만큼의 주식 보상을 주느냐 직원들한테. 자, 그렇게 했을 때 오픈AI는 1.5빌리언 정도 준다는 거죠. 자, 반면에 알파벳은 한 0.25빌리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일단 지금 오픈AI가 훨씬 더 많이 주는 입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더 많은 기술의 발전이 나타날 수도 있다.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애뉴얼 레버뉴 있죠. 레버뉴 기준에 했을 때 오픈AI는 매출이 적으니까 46.2%가 주식 보상으로 나가고 있고 알파벳은 14.6%, 팔란티어도 많이 나가고 있죠. 32.6%, 메타는 5.9% 정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디가 좋다 이렇게 결판 나긴 좀 힘들고 좀 시간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2025년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있죠. 자, 요 종목 중에서 또 계속해서 2010년도에도 좀 올라갈 종목들이 있는데, 자,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오른 주식들이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식은 아무래도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랐던 종목들도 계속해서 확인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한번 보게 되면 산업군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한 32%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이 지금 24% 기술주, 그 다음에 산업재가 18%, 금융이 한 14%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안 올랐던 것이 아무래도 소비재 있죠. 컨슈머 스페어플러스 이런 것들이 안 올랐고, 그 다음 컨슈머 디스크리네이션 이런 게 경기 소비재 이런 것들이 안 올랐다. 필수 소비재, 경기 소비재, 소비재 중심을 안 올랐는데 아무래도 상반기 쪽에서는 아무래도 소비재가 좀 좋지 않겠는가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이런 종목들은 조금은 눌림은 받겠지만은 나중에는 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될 종목 중에 하나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갈 수 있는 주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2025년도에 뭐 200%, 300% 올라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달릴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 로비누드 이런 것들도 좀 갈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보는 겁니다. 램 리서치 마찬가지고, 팔란티어 이런 것들도 좀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 지보노바라든지 지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상승의 추세가 될 수 있다. 자, 많이는 올라왔지만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25년도 12월 30일 자료입니다. 그 자료 중에서 AI하고 지금 테크 ETF를 가지고 있죠. 블랙락 자체가 한 8빌리언 정도를 갖고 있는데 iShare의 ETF로서, 자, 거기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엔비디아다. 엔비디아가 737밀리언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글이 373밀리언 갖고 있죠. 구글이 지금 이제 TPU로 앞서간다 하더라도 얘들은 엔비디아를 한 2배 정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658밀리언 정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마소가 354, 그 다음 TSMC가 313, 이렇게 AI 종류로 계속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체킹하시고, 그 다음 스노브레이크도 한 271밀리언, 그 다음 메타도 270밀리언, 그 다음 페이브리넷 이런 것도 258밀리언, 그 다음에 셀레스티크가 258밀리언, 그 다음 타워 이제 세마이컨덕터가 248밀리언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거의 다가 대부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분기 때 시장이 좀 주춤거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정부 셧다운이 곧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월 30일을 시한으로 하는 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거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편의 운항 차질이라든지 연방 공무원들의 지출 감소 이런 것들이 또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요번에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2일까지 봉쇄 기간 동안도 S&P 500은 2.4%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또 발표가 지연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약간의 지금 눌림목도 또 있을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싸움의 원인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마케어의 보조금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과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당 보조금의 증액분을 갖다가 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료되는 것이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이를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데, 자, 만약에 일단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또 셧다운을 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이 약간은 또 출렁은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그렇게 요동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고통이 다소 좀 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의회가 이미 농업이라든지 제한국인 관련 사업에서는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스냅 같은 거 있죠. 푸드스탬 이런 것들도 내년 9월까지는 유지될 예정에 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